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부인인 김건희 씨 사이에 러브 스토리를 비롯해서 많은 얘기들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김건희 씨가 사실은 지원 활동을 하지 못했죠. 또 선거 전면에 나서서 활동도 하지 못했고 했기 때문에 많은 얘기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것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많은 얘기가 터져 나올 것이다. 국민들이 관심이 높으니까, 알고 싶어 하니까 언론에서 채널A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부인인 김건희 씨 인터뷰도 하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부부 생활이 어땠느냐, 처음에 어떻게 만났느냐,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 연애 과정은 2년 정도 연애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느냐,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느냐, 프로포즈는 어땠느냐, 많은 것들이 관심거리입니다. 좋은 내용이고 또 덕담들이고, 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부부의 얘기, 사적인 얘기를 또 들어보겠습니까? 다 좋다고 봅니다. 또 관심도 높고요. 근데 저희들은 사실은 오랫동안 이렇게 언론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 개인적인 사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소적인 편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국정에 여러 가지 이제는 공식적인 일들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사적인 건 사적인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냉소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인수위 구성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인수위를 구성하는데 오늘 점심 윤석열 당선자와 안철수 대표가 점심을 같이 했죠. 지금 코로나 양성 반응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이준석 대표와 같이 지금 식사를 하고 접촉했던 사람들, 어제는 윤석열 당선자와 점심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도 위험하지 않았느냐라고 봤는데, 간이 검사를 했는데 윤석열 당선자는 음성이 나와서 오늘 안철수 대표와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대신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 하지 않고 이제 당사 안에서 식사를 하면서 아마 안철수 대표와 인수위원장을 안철수 대표가 맡고 인수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좀 서두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의논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양성을 받았기 때문에 한동안 격리되어야 될 테고, 이준석 대표와도 접촉을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양성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지금 줄줄이 양성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많은 차질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수위를 구성하고 이제 전체적인 가닥을 잡는데 처음이고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 다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비가 사흘을 만나지 않으면 눈을 씻고 봐야 한다. 사람은 계속 발전하는 것이고 계속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잣대로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게 맞지도 않고, 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많은 인선을 하고 국정 방향을 잡는 이런 시기이니만큼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은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좀 냉소적인 것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인선 작업들,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인선 작업이라든지 청와대를 지금 없애고 개선하는 부분, 광화문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또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인선이나 정책 방향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핵관이라는 사람들도 모르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고 한참 정치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지만 지금은 지원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보낼 때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요즘 옛날처럼 허니문 기간이 있다, 언론과 이런 건 아니지만 사람도 바뀌고 윤석열 당선자의 생각도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름은 아니고, 그러니까 부인인 김건희 씨 부분에 대해서만은 조금 제가 냉소적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좋습니다. 내용도 재미있고, 그러니까 2년 정도 만났고, 윤석열 스님이 소개를 해서 만났는데, 윤석열 당시의 검사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 명함도 버렸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명함에 있던 이메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메일 주소를 김건희 씨에게 이메일로 집밥을 해주겠다, 평생 집밥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걸로 프로포즈를 했다 이랬습니다. 부인인 김건희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뭐 다정하게 찍은 투샷 사진도 공개가 됐어요. 좋은데 김건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집밥을 평생 해주겠다라고 윤석열 검사가 약속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그것을 지키더라.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과 한 약속 모두 지킬 것이다. 믿어도 좋다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참 좋은 내용입니다. 이런 사적인 데서 부인이 할 수 있는 좋은 말이다라고 보이는데 제가 조금 냉소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후보가 그 집밥을 해주고 음식을 하는 건요. 물론 그 약속을 지킨 건 훌륭합니다. 윤석열 후보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금 냉소적으로 이야기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후보 당선자가 자기 좋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물론 약속도 지키겠지만 자기 좋아서 하는 면도 있다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또 많은 사람에게 듣기에는 음식을 하고 음식을 먹고 즐기고 하는 부분은 진심인 것 같아요. 이 윤석열 당선자는 일단 약속도 물론 지켜야겠다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음식을 하는 걸 좋아해요. 아주 좋아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굉장히 즐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그래서 이번 대선 기간에도 많은 국민들, 많은 유권자들의 또 인기도 얻기도 했고요. 진심으로 먹는다 뭐 이런 거 그런 것 같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윤석열 후보가 약속을 지키는, 진솔하게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 겸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가 많이 운다. 뭐 이렇게 많이 운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많이 울고 해서 또 성격적으로 윤석열 검사가 부인, 여자 성격인 것 같고 자신이 남자 성격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해서 자기가 결혼하고 난 뒤에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 와서 왜 이렇게 우는 사람이 많으냐? 이재명은 뭐 심심하면 울었습니다. 제가 누구의 감성을 부분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감성이 풍부한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너무 심하면 이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사기성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제가 이 말씀은 드립니다. 윤석열 후보의 눈물, 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직접 이렇게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울컥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재명 후보는 뭐 대놓고 날마다 울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울기도 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나이대가 비슷한데 50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50대 되니까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 병원 의사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눈물 많은 게 뭐 물론 감성이 풍부하고 뭐 또 여성스럽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갱년기 때문에 저희들 나이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현상이다. 저도 TV나 영화 보면서 예전하고 달리 굉장히 자주 눈물이 납니다. 별것도 아닌 걸.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대단하게 무슨 감동한 것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잘 나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호르몬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눈물이 많은 부분이 그런 탓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감성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재명의 눈물은 그게 너무 잦고 너무 노골적이니까 좀 속임수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뭐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나이가 52, 10년 전쯤에 결혼식을 할 때 대학교 동기 동창들이 뭐 모두 거의 참석을 했다. 참석한 이유는 윤석열이가 진짜 장가 가느냐 확인해야 된다. 이거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된다라고 해서 모두 참석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재미가 있고요. 제가 이제 관심을 두는 핵심적인 것은 김건희 씨 경우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전시 사업, 영리 사업은 하지 않겠다 앞으로. 그렇지만 이제 일 중심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그 국정 운영에 내조하는 데 더 치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자신을 영부인이라고 절대 부르지 말고 대통령 배우자라고 불러달라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후보일 당시에 공약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제2부속실도 없애겠다. 지금 청와대 자체를 지금 완전히 개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 자체를 지금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배우자도 맞고요.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내조에 그치겠다라는 것도 맞고요. 또 영리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배우자가 자기 할 일이 있으면 자기 일을 하면 됩니다. 왜 대통령 배우자는 무슨 크게, 저도 청와대에 오래 출입을 해봤습니다. 별 할 일도 없습니다. 별로 뭐 굳이 제가 조금 냉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에 정상이 오는 행사나 외국에 가는 행사에 대통령 배우자가 꼭 안 따라가도 됩니다. 크게 도움도 안 됩니다. 그 억지로 만드는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자기 일을 하면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고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부인 보지 않습니까? 대학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 강의가 너무나 중요하고 바쁘다. 정말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가 아니면 나는 좀 빠지면 어떻겠느냐. 그 자세가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불필요하게 예산을 가지고 대통령 배우자가 옷을 사입을 이유도 없고요. 대통령 배우자가 외국을 그렇게 꼭 다닐 필요 없습니다. 외국에서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마찬가지고요. 서로 품앗이 해주다시피 서로 초청해주는 그런 식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기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 낭비가 얼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후보 부부의 뭐 러브스토리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남의 러브스토리에 관심은 없습니다. 관심은 없는데 또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들과 같이 또 얘기를 나누고요. 또 이런 즐거움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나누고요. 또 중요하게 거기에서 꼬집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꼬집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선, 사람을 선택하고 인사 부분과 또 국정의 큰 방향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부분들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자제하겠습니다. 한동안은 자제하고 윤석열 후보가 하는 것을 지켜보도록 또 박수를 보내고 지금은 격려하고 지원할 때다. 왜냐하면 정말 뭐 박빙의 승부 어렵게 이겼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도대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어마어마한 정권 교체의 그 열망을 담고 어떻게 해서 이 정도밖에 이기지 못했느냐라는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봐야 됩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 윤석열 후보에 가장 큰 권한이 있듯이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짚어봐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바로 눈앞에 놓인 6월 지방선거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이 지방선거, 전국이 지금 지방 권력 80% 이상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박빙의 승부로 오게 됐느냐라는 부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짚어야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좀 덕담을 나눌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냉소적인 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냥 뭐 가볍게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